자,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사회복지 행정론입니다. 사회복지 정책과 굉장히 중복되는 면들이 일부 있는데요. 난이도에 비하면, 정책론에 비하면 항상 거의 매년 행정론은 좀 쉽게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자,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기획에서 공통적으로 중시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인데요. 자, 기획이라고 하면 영어로 플래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플랜,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계획이라는 단어에 ing가 붙은 겁니다. 즉, 계획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통 이제 그 ing가 과정을 강조하는 의미에서의 계획과 다른 의미로 기획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합리성, 지속성, 참여성, 목적성, 현재지향성, 요소가 아닌 것은 5번입니다. 이게 현재가 아니라 미래지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이유는 현재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바꿔서 미래에 그것이 바람직할 수 있도록 바꾸어내는 과정입니다. 프로그램도 물론 마찬가지여서 현재보단 미래에 현재가 변화된 모습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미래지향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의 원칙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통합성 원칙 구현을 위해서는 조직 간의 유기적 연계가 중요하다. 자, 통합성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연계입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가 주어지는데 그 여러 가지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즉 클라이언트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가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포괄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빠짐없이 다양하게. 그런데 이 서비스 하나하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것, 이 부분이 통합성의 핵심입니다. 여러 가지가 주어진단 말의 의미가 아니고, 그것은 보통 포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가 주어지는데 그것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계되어지는 것, 그것을 통합성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서비스 편중이나 누락이 없도록 하는 것이 비파편성 원칙에 강조됩니다. 충분성의 원칙은 서비스 양과 기간을 설정하는 것에 관련이 되겠고요. 서비스의 공급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별성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 옳지 않은 것은 4번일 텐데요. 자, 이것이 개별성이 아니라 연속성과 같은 맥락으로 지속성의 원칙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책임성의 원칙은 전달체계 자체의 효과성이나 효율성과 관련되는 것, 책임성 또는 책무성이라고 하는데요. 자, 사회복지 서비스는 전달체계를 포함해서 사회적 재원, 즉 정부의 재원, 정부 보조금, 다른 말로 하자면 시민들의 세금인 겁니다.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전달 체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즉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담보해야 되는 것, 그것이 당연히 우리의 원칙 중에 하나인 셈입니다. 사회복지를 열심히 했는데 클라이언트가 변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자, 3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군구에 설치가 되어져 있고, 인관 협력을 통해서 맞춤형 사례 관리를 지향하고, 지역 단위 복지 서비스 통합 제공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의도하고 있고,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것. 대개 이론서에는 아주 최근에 한 4년, 5년의 내용들이 잘 나와 있지 않죠. 자, 이것도 이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 건데요. 자, 일단 사회복지사무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게, 이것은 2004년도경에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가 지금은 폐지가 된 사업명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아동시설협회, 장애인시설협회 이런 협회들이 모인 단체인 건데요. 거기에서 이런 걸 다양하게 할 리가 없겠고요. 이건 주로 민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긴 하지만, 자, 복지 콜센터가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을 리는 없죠. 이것은 글쎄요, 지리적으로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콜센터에 그냥 한 군데 전국에 커버하면 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이런 설명과는 아주 거리가 멀죠. 답은 희망복지지원단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보통 통합사례관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 말의 의미는 그 민과 관이 협력한다는 말의 의미인데, 자, 관에서 그러니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그 기초수급이라던가 여러 가지 서비스에 관련된 공적 전달 체계 행정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전달 체계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을 전달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의 서비스만 가지고는, 정책에서 결정된 서비스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은 위기 사례들이 발견이 되겠고, 그것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일선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이걸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인텐시브하게 개입하기는 어려우니, 그 사례들을 이 희망복지지원단에 의뢰해서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좀 더 집중적인 통합사례 관리를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단지 기초수급의 책정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을 만한 복잡하고 위기의 사례에 해당한다면 그 위기 사례를 희망복지지원단에 의뢰해서 거기서 좀 더 집중적으로 개입을 한다는 얘기인데, 희망복지지원단은 민과 관이 협력하게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포함이 되겠고, 보통 통합사례관리사라고 표현해서 그 인건비는 국가에서 보조를 하면서 지역사회복지관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그들이 이제 통합관리사로서 민과 관이 협력해서 이 위기 사례들을 개입하게 되는 과정을, 그 이름을 지금은 이제 과거에 좀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만 희망복지지원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통적으로 중요시하는 조직 이론은 어떤 것인가인데요. 개방체계적 관점. 자, 개방체계라는 말의 개방이라는 말은 환경의 영향력에 관점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조직 내부만이 아니라 이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환경에 대한 개방된 관점을 갖는다라는 말의 의미이고요. 조직에 대한 환경의 영향력을 설명합니다. 사회복지 조직과 관련된 법적 규범이나 가치 체계를 주요 설명 요인으로 다루고, 유사한 조직 간의 동형화 현상을 모범 사례에 대한 모방과 전이 행동으로 설명한다. 자, 굉장히 학술적인 용어로만 설명이 되어져 있어서 그 정답은 일단 제도 이론인데요. 자,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봅시다. 자, 제도 이론을 살펴보면 이것도 이제 신과 구가 있는데, 보통 그냥 제도 이론 이러면 신제도 이론을 이야기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구제도 이론은 행정기관, 법원, 의회 등에서 정해진 제도에 따라서, 자, 우리가 행정에서 조직 관리를 지금 논하고 있는 건데요. 조직과 관련돼서 조직 안에서 인간관계가 어떻고 효율이 어떻고 그런 건 따지지 않고, 이런 조직들은 정해진 룰에 따라서, 명문화된 룰과 관례에 따라서 대부분의 조직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의미에서의 제도 이론이고요. 자, 이것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제도적인 환경 속에 존재하는 규범이나 규칙들에 의해서 조직의 성격이 결정되고, 법률이나 정부나 법률에 의해서 강제되는 규정, 성공적인 조직의 모방, 그리고 전문직이 수행하는 규범, 즉 조직 내부에 인간관계가 어떻고 그 계층 체계가 어떻고 이런 관점보다 지금 이런 것들이 이 조직을 결정한다라고 보는 관점인 건데요. 제도적인 환경 속에 존재하는 규범이나 규칙들, 우리나라 사회복지 조직을 사회복지 조직이라고 가정한다면 복지와 관련된 법률의 개정이나 또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바뀌는 것, 그것들로부터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죠. 이 조직 내부의 기준들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지금 이 제도 이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 조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지침이 바뀌면 이 조직 운영이 확 바뀌어야 되죠. 규정을 바꾸는 순간, 자, 성공적인 조직의 모방, A 복지관이 모범 사례가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이게 B, C, D 복지관으로 확산됩니다. 이게 영리기업이라면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작권, 특허권, 그래서 다른 데서 이용 못하게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비영리고 A 복지관의 모범 사례, 훌륭한 사례가 있으면 B, C, D 복지관이 가져다가 그 지역의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A 기관 입장에서도 자랑스러운 일이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A 기관에 성공한 게 다른 데서 가져다 쓴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비용도 받지 않습니다. 무슨 저작권 이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A 입장에서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죠. 성공적인 조직의 모방,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문직이 수행하는 규범, 윤리 강령이라던가, 자, 이런 것들이 다 조직 외부에 있는 환경들이죠. 보건복지부의 규정이나 모범 사례거나 윤리 강령, 조직 내부에서 영향을 미치는 내부적인 요인보다 주로 바깥의 환경에 이런 제도적인 요인들에 더 영향을 관점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제도 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보면, 자, 개방 환경의 영향력, 사회복지 조직과 관련된 법적 규범, 복지부의 지침이나 법률의 개정, 유사 조직 간의 동형화, A 복지관이 잘하고 있으면 B 복지관도 그걸 가져다 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 제도 이론의 특징입니다. 자, 5번입니다. 프로그램 기획이 합리적으로 수행될 때 따르는 논리적인 순서는 무엇인가인데요. 자, 이런 것들을 물론 암기하시면 좀 더 빨리 푸실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표현이 바뀌어도 푸실 수 있습니다. 암기하지 않더라도. 자, 실행평가는 항상 되게 마지막이죠. 자, 이것만 알아도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행평가 니은 리을이 마지막인 것, 뭐 5번이 정답일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확인. 우리의 출발점은 대개 문제입니다. 뭔가 현재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 그래서 사회복지가 개입해서 행정이든 정책이든 실천이든 개입해서 그 문제를 변화시켜내고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려는 것. 문제로부터 우리는 항상 출발을 합니다. 목적을,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을 설정하고요. 중간에 물론 뭐 빠진 것들이 있어 보입니다만 목적에 따라서 실천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평가하고, 자, 미음, 기억, 디귿, 그리고 실행평가 항상 마지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